제7절 경찰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징계를 보겠습니다. 징계의 의의, 특별권리관계, 일반 통치권이 아니죠. 공무원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은 우리 내부 관계에 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벌하고 병과였습니다. 형벌과 징계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징계도 권력적 의사표시로서 경찰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이제 법이나 명령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죠. 직무를 태만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태만하는 것이죠. 직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위치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태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손은 징계해야 되죠. 위태손은 징계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고의 과실 불문하죠. 과실이 또 심한 경우에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 지방공무원 당시에 발생한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치경찰로 했다가 국가경찰로 넘어왔다면은 이제 국가공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자치경찰에 있을 때 어떤 생긴 그런 일에 대해서 신분이 바뀐 국가경찰인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징계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받는 공무원이 임명된 경우, 국가경찰이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있을 때 그때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을 보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바뀐 그때부터 이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징계 사유를 보면은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하면은 감사원하고 수사기관에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중징계 또는 아래 사유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고, 또 퇴직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다면 징계 의결은 요구를 해야겠죠. 그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 다만 1, 3, 4에 대해서는 중징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이미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징계 하나죠. 그렇지 않고 비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경징계 사유가 아니라 중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에는 이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퇴직을 불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비위와 관련해서 조사 중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징계로 판단이 된 경우에 퇴직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징계 판단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 중징계일 경우에만 퇴직을 불허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품의 향응 관련해서 징계를 하면 그 금품의 5배 이내로 별도로 이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글을 잘 보면은 징계 부과금이죠. 개니까 이건 개는 이제 닭입니다. 닭 부류에 가금류는 뭐가 있습니까? 오리가 있죠. 오리기 때문에 오에서 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요 말을 뚫어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리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나오면은 소하고 멸이기 때문에 시역과 미음이죠. 3하고 5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의 소멸시효는 기본에 3년, 금품이나 공금횡령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 조금 정리를 했죠. 우리가 보수 청구권은 민법으로 3년입니다. 판례가 그렇게 인정을 했죠. 연금은 5년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짧고 연금은 길다. 이때도 3하고 5가 나오죠.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청구권도 보면은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안심이죠. 안 날로부터 3이니까 시효시 되니까 안심하세요. 손실보상은 바로, 발 오니까 바로 됩니다. 안심 바로 손실보상 바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멸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3 또는 5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선은 징계 이 표를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징계 종류를 보면은 파도치는 해변의 강정마을에 감귤이 유명하다 그랬죠.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 뭐 이렇게 쭉 종류별로 있는데, 요 항목을 보면 퇴직급여는 연금이 되겠죠. 파면이나 해임을 하면은 잘리는 거니까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징계만 받으면은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월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해놨고, 자, 퇴직수당은 이제 잘릴 경우에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승급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재청권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 실무에서 가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파면의 경우에 이제 이때도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이렇게 나누죠. 5년 이상은 조금 오래 근무한 것이죠. 5년 미만은 되게 짧게 근무한 것이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죠. 또 말을 바꿔가지고 4분의 1을 감액하기 때문에 4분의 3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액하는지 주는 것인지 이것도 지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해임은 기본적으로 다 주는 것이죠. 다 주는데 그래서 감액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금품이나 향응하고 관계되면은 이것도 5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위에 것에 그대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죠. 그러면 8분의 7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은 뭐 아시죠? 우리 공무원 같으면 다 압니다. 원래 이 월급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기여금을 떼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뭐 10만 원을 떼게 되면 그것만큼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충해서 퇴직금에 적립이 되죠. 근데 파면을 당하면은 국가가 적립한 부분은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이나 정직은 이제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월급은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강등은 원래 이제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하고 계급도 한 개 내려가는 것이죠.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정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근무를 못 할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근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강등을 당해버리면 계급이 한 계급 내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합니다. 근무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감봉이 되면은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3분의 1을 감합니다. 이런 것도 참 이게 암기하기 어렵죠. 이제 한 달 또는 뭐 2달, 석 달 동안에 3분의 1을 감액한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는데 승진이나 승급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 이제 강정이죠. 강등 정지. 강정은 18개월, 강등 정지 당하면은 뭐 1828 하겠죠. 그래서 18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이 되고 승진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감해져서 12개월, 또 6개월 감해 6개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이제 금품을 받았거나 선 관련이거나 소국 행정이나 음주운전 관련돼 버리면 요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6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요것이 이제 새로 바뀐 규정이죠. 작년부터.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감봉을 받았다.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12개월 플러스 6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성 소음으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성은 LG 제품이죠. LG 제품 중에서 이제 소음이 나는 것이 뭐 선풍기라든가 세탁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이제 이게 탈수할 때 보면 달달달달달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성에서 소음이 나면은 AS를 6개월 더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6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밑줄을 하나 꺼놨는데, 이제 총경 이상에 있어 임명을 할 때는 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행안부 장관을 거칩니다. 이때는 장관이 제청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청장이 바로 제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징계사항, 그리고 경쟁에 대한 신성면입니다.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이죠. 이렇게 고위직에 대한 징계라든가 경쟁에 대한 신성면에 대해서는 장관을 안 거칩니다. 바로 청장이 제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경정은 좀 총경보다 계급이 낮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장관을 거칠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이런 중징계 같은 이런 징계는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을 안 거치고 바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출문제가 나왔었죠. 자, 여기 보면은 징계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이제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하기 전이라면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인정을 했다면은 자기 그 대상자가 이제 그 자기 소속 경찰관이면 그 기관장은 지체 없이 바로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인정하기 전이라면은 뭐 몰라도 인정을 했다면은 지체 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상자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류경찰서 직원인데 옆에 그 뭐 동작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했다. 그러면은 동작서에서 구로소로 통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지체 없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 동안 여유를 갖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조금 뭐 심사를 하는지 아무튼 검토를 해야겠죠.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30일간 여유를 가져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경찰 감찰 규칙에도 보면은 의무 위반했다고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2개월 내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른 기관에 통보를 받으면 1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때는 이제 기간이 더 짧아지는데, 아무튼 통보를 받으면은 1개월짜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통보를 받고 30일이죠. 조금 말은 다르지만은 뭐 1개월이나 30일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계와 관련해서는 통지를 받으면은 30일 또는 1개월 내에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의결은 30일 내에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못할 경우에는 30일 더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할 때는 기관장, 그러니까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 기관장이 되겠죠.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요것을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징계 대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한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 요구제에 그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하고 나면 집행은 경지면은 이제 바로 15일 내에 집행을 해버립니다. 중징계는 이제 임용권자에 제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청을 하게 되면은 임용권자는 15일 내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를 합니다. 어쨌든 뭐 15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집행을 이제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청을 하면 이제 임용권자가 뭐 집행을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경이나 경정에 대한 강등이나 정직은 경찰청장이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 강정이 되겠죠. 이때 집행은 청장이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서 날짜가 15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일. 근데 소청을 하게 되면 소청도 30일 내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았죠. 징계받은 당사자가 30일 내에 나 소청해야겠어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청을 받으면은 이제 60일 내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날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날짜대로 다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징계에 관련한 숫자는 대부분 30일입니다. 뭐 이것도 1개월이지만 대부분 다 30일인데, 아닌 것이 소청만 60일이죠. 60일 동안 해야 된다고, 집행만 15일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3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죠. 30이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징계라는 게 있죠. 개는 제가 실무에서 닭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징계는 닭이죠. 징계는 닭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무원들 징계하는 것을 닭 잡는 것으로 비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개가 나오니까 닭 잡는다. 닭을 언제 잡느냐 하면은 최소한 30일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닭을 삼계탕으로 쓰는 게 연계를 잡는다 그러죠. 연계도 30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0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더 연장을 하죠. 30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60을 키운 것은 이제 닭저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과 60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 잡는 것이죠. 소를 잡으려고 보니까 송아지 고기도 최소한 60일을 키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청이죠. 소가 청을 합니다. 60일만 살게 해달라고. 자, 칼 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인상을 좀 깊게 해서 소청은 60일이다. 소가 청을 했는데 60일만 살게 해달라고 청을 하더라. 이렇게 조금 더 인상을 깊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닭을 잡는 것이죠. 닭을 잡으면 이제 닭을 장만합니다. 장만. 장만이라는 것은 숫자법으로 보면은 15가 됩니다. 장이라는 것은 이 장땡이라 그러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숫자법으로. 만은 미음이 나오죠. 그래서 5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또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 장만은 15일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징계 사건을 통보를 하게 되겠죠. 자, 감사원이 조사 개시한다고 통보가 오면은 반드시 징계 절차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한다. 이것은 이제 감사원도 뭐 이게 징계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감사원도 조사를 하고 징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우리 이 기관도 조사를 하면 중복이 되니까 이때 감사원이 조사를 할 때는 무조건 중지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한다고 수사 개시비죠. 10일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보가 오면 이때는 우리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게 되면 개시, 종료 10 해서 10일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석 통지 및 진술권입니다. 출석 통지는 징계위원회에 개최되기 전에는 3일 전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5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 강화됐죠. 미리 알려줘서 그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6월 16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책 만들기 전에 바뀐 게 아닙니다. 책 만들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5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 의결은 바로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바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소재불명이 되는 수도 있죠.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수를 타면 이제 출석을 통지하라는 것을 광보에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보에 게재하면은 게재하는 날, 그러니까 광보에 게재를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하루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게재일 다음 날부터라고 이렇게 써놓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딨냐 하는 것을 알아야 이런 것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게재한 날부터 당연히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하루를 쳐야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10일입니다. 이것도 어떤 10일. 그래서 어떤 바로 붙여가지고 징괘심하죠.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수를 타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징괘심하죠. 그래서 1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보에 게재했는데 언제 효력에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묻고 보면은 공시송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자, 공시송달은 공시란 말이 나오죠. 공시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공시생이라 그러죠. 그런 공시생들은 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겠죠. 그래서 공시생은 일사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사 나오니까 14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징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 요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징계 의결하는 요구자, 그러니까 기관장이 되겠죠. 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자, 보면은
근데 참작 사유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행위자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감독자 것이냐 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죠. 자, 행위자 것은 어떤 것이냐? 행위자가 과실, 아까 과실도 징계할 수 있다 했죠. 하지만 과실이면은 조금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법령으로 처벌 사유 없고 비난 가능성이 없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 능동적으로 업무했는데 부분적으로 잘못을 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업무 매뉴얼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이때도 행위자 감면 사유입니다. 이것이 감독자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뉴얼 이렇게 나오니까 매뉴얼은 좀 더 감독자보다는 업무 담당자에 좀 가까운 개념이겠죠. 그렇게 해서 매뉴얼은 담당자 감면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위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부득이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벌써 이제 감면해 줘야겠죠. 업무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원상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경우도 감면해 줘야 되겠죠. 간첩, 대단하죠. 중요범인 검거, 이럴 때도 감면해 줘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를 또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봐줄 수 있겠죠. 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관련 없는 사고입니다. 자, 감독자는 부하적인 업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타당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징계 사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위자가 담당자가 받는다 하더라도 감독자 책임은 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또 감독자가 이제 비번이가 휴가, 교육기간 중에 발생했다. 소관 업무와 직접 관계없다. 당연히 뭐 이런 경우는 맞고,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이때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봐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2개월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또 교정이 불가능한 부하직원, 인사상 조치를 상신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또 평소 감독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때는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